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해서 그럼 현재 코비드를 이겨낸 브라질 이민 어떻게 먹고 살까요? 뭐 예전에는 당연히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산업적으로 옷가게를 많이 하였는 반면 요즘에는 아직도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10명이 경쟁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들 뭐 서로 물어뜯고 뭐 살고 할 텐데 그 중에서 두세 명이 떨어지면은 경쟁자가 줄어들어서 남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 흐름을 잘 본 사람들은 아, 이게 아니다. 이거 좀 투자를 해야겠다. 뭐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방식이냐면은 온라인을 더 투자를 한다라든가 자기 상표를 더 살린다라든가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봤지만 그냥 대충 가위로 자르고 하던 시대는 당연히 없어졌고요. 디자인도 컴퓨터로 하는 시대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그걸 하는 것이 직접 하는 것이 내가 아닌 전문가가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당연히 뭐 SNS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때 무시하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였고요. 이건 내가 투자해서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적자 투자였죠. 적자하면서도 계속 투자하지만 당연히 코비드라는 사태가 오면서 엄청난 혜택을 얻게 된 거죠. 제가 하는 것도 몇 번은 이런 코비드 사태 때 문을 닫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동안에 길을 쓰고도 적자를 보면서도 옷을 만들어서 코비드 이제 이게 격리 해제가 되자마자 물량이 모자라니까 그분은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또한 작게나마 계속해서 SNS를 활용하던 사람은 갑자기 이게 코비드 사태로 이렇게 격리가 되니까 자기는 준비가 됐으니까 이래저래 주고파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차례 유튜브에 되겠지만 한 2년 전, 1년 반 전에 제가 들은 얘기 어떤 사람이 드디어 이메일을 만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메일을 만들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메일 만들고 또 이제 그 사이트를 만들겠다. 그 사진사를 채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메일 쓰시나요? 저도 회사에서 이메일 안 씁니다. 다 그냥 SNS 채팅으로 이런 거로 주고받고 회사 업무도 그런 거로 보고요. 또한 이런 사이트도 요즘에 누가 사이트 씁니까? 안 쓰죠. 근데 이걸 이 사람은 20 몇 년 만에 이제 발간해서 그걸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또한 그렇게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00불씩 제가 그저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웹 디자이너도 뽑고 그 웹 기반 뭐 SNS 설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사진사도 그렇고 하는 사람이 10,000불 투자했으면은 이 10,000불 투자한 만큼의 돈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다들 않지 않습니까? 뭐 내가 10,000불 투자했다고 뭐 이게 뭐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이게 안 들어오는 것이죠. 결론은 적은 투자로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물량으로만 돈 누나고 1년에 뭐 누군 뭐 100만 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뭐 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당연히 뭐 안 되니까 처분했다고 하는데 저는 100만 불을 투자한 거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것을 그만뒀다라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100만 불 투자해서 그만큼 이런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경험 삼아 방향을 바꿔야겠다. 어떤 걸 제시를 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냥 해보니까 안 되던데 돈 못 버던데 라고 해서 그만두면 그만큼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많이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확인하고요. 쇼핑이나 뭐 길거리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이제 집엔 안 있을 것입니다. 돌아다니지만 정보를 옛날과 같이 그냥 대충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걸 다 일일이 찾아본다는 것이죠. 옵션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 회사에 대한 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다가 왜 이 회사는 뭐 SNS도 없고 인스타그램도 없고 여기 뭐 주소도 없고 뭐 정보가 없네 그렇게 되면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빨리 돌아가면서 또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뭐 30대 정도 되는 친구들이 2019년에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뭐 온라인으로 팔래 뭐 하다가 하는데 그런 것이 몇 개가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나이로 치지는 않고요.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해보겠다. 그게 쉽게 하루에 뜨면 되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상생활과 같이 쓰던 것을 툴을 기술을 사용하여 이렇게 만든 것인데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 이민이 뭐 90년대라고 크게 봅시다. 90년대만 해도 그냥 불법으로 어떻게 와서 눌러 앉으면 교회에서 밥도 먹여주면서 이렇게 뭐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또 그냥 애는 애 엄마가 보고 아니면 등에 메고 다니면서 뭐 장사도 하고 하면서
한 3, 4년 하게 되면 공장 만들고 또 공장도 몇 년 하다 보면 가게 하고 그러면 또 100만 불 벌고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그럼 브라질 사람들이 다 막 절대 아닙니다. 세대가 변했다고 했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 프라이뿐만 전 세계적인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있고 또한 경제가 이런 뭐 유가가 많이 오른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달러가 많이 변동이 심하다라든가 또한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하여 뭐 세계 불안하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데 제가 중남미 다른 나라 상황을 봐도 아무래도 브라질은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악화되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굶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폭동도 일어날 확률도 있지만 아직까지 브라질은 여기서 뭐 적지만 석유도 나고요. 또 당연히 뭐 농산품도 다 있고 고기도 다 있고 그것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많기 때문에 브라질은 항상 전체 수입의 한 80%가 다 국내 내수 시장입니다. 여기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몇 년간 시리즈로 내는 거 보면 브라질은 소득이 먼저 낮다. 그러니까 너무 낮다. 그러니까 평균 월급이 2,500회 하니까 한 500불 정도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전국적인 모든 사람들의 월급을 묶어서 나눈 겁니다. 500불 하면 굉장히 낮은 것이죠. 한국만 해도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낮다 보니 구매력이 낮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또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브라질은 살아남을 것이고요. 또한 한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위험한 게 뭐든지 연료나 먹는 것을 수입해야 되고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눈치 보고 살아야 되지만 브라질은 이 지역에서 왕이기 때문에 골목대장이기 때문에 또 골목대장이라고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 남미에서는 50% 이상 차지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브라질은 오히려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분들은 코비드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한국을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2000년대 초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2년 동안 살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오신 분도 있고요. 뭐 가정사도 있고 또 한국 가서 뭐 힘들었던 것, 뭐 월급 뭐 한 사람당 한 200만 원, 300만 원 번다. 그럼 부부가 하면 뭐 600만 원, 700만 원. 누구는 뭐 오버타임 해가지고 뭐 더 많이 번다. 700만, 800만 원. 누구는 뭐 장사해서 번다 뭐 하는데 어찌됐건 그들이 브라질 생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염원에 두고 좀 따라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여기는 남의 눈치를 안 보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또 그런 한국 회사들과 일도 하지만 이렇게 너무 빨리 변하는 것 또한 사람들과 이렇게 눈치가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한국 사람들이 정은 많지만 처음부터 쉽게 많은 정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서 들어보면은 들어갔더니 사람 취급을 안 해주더라. 어느 날 그렇겠죠. 어디나 이렇게 장벽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시간 지나고 났는데도 누구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 여기서는 오랫동안 살면서 주위 사람들 만들면서 있는데 당연히 나이 먹고 한국 가가지고 누구하고 갑자기 쉽게 만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친구가 되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로 오고 싶다 하는데 이곳에 오면은요. 제가 몇 년간 유튜브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과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도 지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신 분이 있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뭔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목적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변화를 해서 간다라는 사람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옛날 하던 걸 그대로 해보겠다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것과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하던 것을 그대로 내가 옛날 같은 것으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과 이런 정보를 습득하여 어떻게 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새로운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국에서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야, 한국에서 그렇게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남의 눈치 보고 하면 브라질에서 죽을 듯이 살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공감하는 게,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다 사장이 아닌 다 회장급이었죠, 회장. 내가 조그만 사업을 하든 뭐라든 내가 왕이었고 내가 직원을 부리고 하던 것이었는데, 다시 그런 것을 하려니까 힘든 것입니다. 누구도 않잖습니까? 어렵게 새빵살이 하다가 나중에 집을 지었다 크게 해서 살다가 만약에 다시 새빵살 하려면 눈치가 보이고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빨리 성장하고 자리 잡는 분은 보면은 그 과거를 잊지는 않고 되새기면서 다시 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를 한다, 어떻게 노력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나 저거 못해, 나 그런 거 못해, 하기 싫어, 그리고 난 이렇게 하려니까 나 지금 나이 먹었는데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도 주위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일을 악물고 다시 시작하니까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찌됐건 브라질 이민 생활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